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공간이라 그런지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우아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계산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산해 주려던 직원과 이 식당에 혼자서 식사하러 온 금발의 미녀 외국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 케빈입니다. 실제로 제 고향인 벨기에는 세계적인 여행지죠. 그런데 벨기에는 불명 예스러운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백인 우월주의가 심한 곳이 많아요. 벨기에는 유독 심한데 자국 우월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특히 브뤼셀은 더 심해서 같은 벨기에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고, 환상을 가지고 브뤼셀에 여행하러 온 관광객들도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식당 종업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손님보다도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우선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곳은 정말 거의 없고 건조하게 대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심한 곳은 손님에게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죠. 손님이 동양인인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한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브뤼셀 지행 중에서도 성격이 나쁜 편이었어요. 부모님조차 저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종종 화를 내실 정도였죠. 저는 저 잘난 맛에만 사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될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해외로 유학을 떠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같은 서유럽권이나 미국 등을 생각했는데 갈 수 있는 곳은 아시아에 있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동양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구태여 이유를 붙여보자면 동양이 서양보다 열등하니까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 건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뭔가 좀 지저분할 것 같고 치안도 나쁠 것 같고 사람들도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까 싶었지만 제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이 틀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꼭 성공할 사람이라서 제 플랜은 꼭 지켜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고 그렇게 제 유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었는데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중국이 공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중국과 붙어있는 한국도 공기가 더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살던 브뤼셀보다는 낫더라고요. 한국 자체는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황사가 잠잠해지던 시점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됐어요. 제가 아주 오만한 성격이긴 했지만 제 할 일은 착실히 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지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급진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 시민의식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그래도 캠퍼스 내에서는 매너를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은연중에 자꾸 제 멸시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들에게는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 최대한 살렸지만 같은 학생들은 아래로 봤어요. 그리고 학교 밖을 나가면 그 태도는 더 심해졌죠. 저는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깔봤습니다. 진상짓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제 감정을 눈빛에 담았어요. 한편 처음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벨기에 음식에 견줄 만큼 맛있는 음식이더군요. 운 좋게 맛집에 방문했나 싶었는데 어딜 가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것은 식당 직원의 태도였어요.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벨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한국의 식당은 친절하길래 우연히 친절한 가게였나 보다 했지만 다른 가게에 가도 그랬고 그냥 제가 만난 모든 한국인이 대체로 그랬어요.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백인이라 친절하게 대해주나 보다 착각했고 점점 더 오만하게 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만하게 군다고 해봤자 그냥 인사를 안 하는 것 정도. 그리고 물이나 음식물을 엎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식사나 하던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짜로 진상짓을 하게 됐어요. 파스타를 먹고 싶어서 혼자 레스토랑에 갔던 날인데요. 저는 처음에 토마토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을 보다 보니 다른 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 메뉴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주문하신 스파게티 조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막 가져다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메뉴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날카롭게 받아쳤고 해물 리조또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이었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어요. 종업원은 스파게티와 리조또를 둘 다 내오더라고요. 그 꼴을 본 저는 기가 찼고 스파게티를 눈앞에 두고도 리조트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로 갔는데 스파게티와 리조또 둘 다 계산하라고 하기에 화가 치밀어서 리조트 값만 낼 거라고 소리쳤죠. 소란스러워지자 식당의 책임자처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종업원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듣고는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알더군요. 저는 벨기에인 중에서 드물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어서 그녀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설명을 들은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일단 1인분만 계산해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감히 동양인이 나한테 잔소리를 순간 인상이 써졌고 저는 목청을 높여서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당신들이 봐준다는 것처럼 말하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종업원이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잘못 서빙한 게 왜 제 탓인데요? 음식 맛도 형편없이 비싸기만 하던데 이래도 돼요. 동양인들 주제에 그녀는 얼굴을 싹 굳히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마구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하다가 분을 못 이겨 한국어를 뭐라고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취급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여서 무서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동양인한테 내가 겁을 먹다니.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더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남자가 나오더군요. 여자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여자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식당으로 돌아가라고 보냈어요. 놀란 저를 진정시키고는 이렇게 말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놀랐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손님도 잘못하긴 하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동양인들 주제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여긴 그 동양인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당신을 꾸짖으려 한다기보다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딸이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여서 마음이 쓰여서. 오늘은 일단 리조트 값만 받겠지만 다른 식당에 가서 그러지는 말아요. 그날 기숙사로 돌아간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동양인들에게 혼쭐이 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깨어지는 기분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나쁜 건 제가 아니라 그 한국인들이었다고 생각을 정리했고 이후에도 전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이 자꾸 떠올랐고 그 레스토랑 사람들처럼 저를 혼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으로 인종차별을 하나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러웠던 것은 한국인들이 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동양인이 이런 마음이었지만 점점 생판 남한테 잔소리하네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서양은 개인주의가 기본이어서 누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하고 다녀도 어지간하면 말을 얻지 않습니다. 남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한국인들을 겪고 나니 그 개인주의가 조금은 냉정한 것 같기도 하다고 느꼈어요. 제 아나무인인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고 주의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중 부모님 나이대이신 분들은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어디 가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제가 인정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아주 박식하셔서 이런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어디에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저는 교수님에게 찾아가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제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고도 이야기하니 조언을 해주셨죠. 내가 느낀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역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어른들의 의도를 잘 파악했구나. 다들 내가 걱정되어서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라서 한 말씀들이야. 그러니 나쁘게 생각 말고 내 안의 혐오를 좀 덜어내보자. 시야를 넓혀보는 거야. 거기다 겸손까지 갖추면 나는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교수님과의 상담 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저는 조금씩 생각을 바꿀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어디서 잔소리를 듣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너무 선해졌다나 무사히 유학생활을 마친 저는
벨기에로 돌아갔는데 말씨가 고와지고 겸손해진 저를 보고 가족들이 낯설어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준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만 말해두었어요. 제 가족들도 딱 과거의 저 같은 성향이어서 아시아에 왜 또 가냐고 그랬지만 저는 진작에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정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어를 많이 익혔는데 익힐수록 재미있어서 더 배워보고 싶었고 저의 편협했던 가치관을 바꿔준 한국에서 지내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졌거든요. 교환학생으로서 한국으로 떠났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아마 인생에서 잘한 일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번에 한국에 다시 가게 되면 전에 못되게 굴었던 것만큼 착하게 굴어야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 제 성질머리를 받아주신 한국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드씨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성숙해질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